본인의 가문을 원함의 명문가로 끌어올리는 일종의 수완을 발휘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주목을 줄 수밖에 없죠. 우리 자료집 24쪽을 보면 그런 점 때문에 양산보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이제 주목을 받아왔지만 그리 이제 많은 편은 이제 아닙니다. 아마 처사로 원문화했던 점하고 자료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기왕에 나온 내용 외에 새로운 것이 생산될 이어지는 신자료 발굴까지는 매우 희박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기왕에 연구된 것, 그리고 기존에 해석한 것을 또 다시 한번 새로이 해석해보고 또 몇몇 새로이 입수한 편린의 자료들을 엮어서 오늘 양산보의 세계와 교육 인물이라는 제목을 엮어봤습니다. 자, 25쪽을 보시면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고 또 양산보나 서세원에 대한 연구 열의가 현재 예전과 못한 것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가 비록 기존의 연구를 뛰어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양산보와 서세원 연구에 대한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아가 이를 계기로 자료 발굴에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서세원 사람들이라는 책을 2권을 냈는데 집필할 때 사실 여러 건의 새로운 자료가 발굴이 됐었습니다. 특히 서세원의 후손 가운데 전북 쪽에 옮겨가서 사셨던 분들께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을 그때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양산보 선생은 자아가 이제 언진인데 그의 생존시 지인들의 문적을 보면 대부분 이 자를 이제 즐겨 썼습니다. 호는 이제 보통 소세라는 말을 쓰는데 아마 소세점을 짓고 스스로 호를 소세라 했다 해가지고 많이 이제 그렇게 부르고 또 처사라는 말을 이제 또 많이 씁니다. 아마 관직에 나가지 않고 초야에 묻혀서 지냈다 해가지고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양산보 선생의 호를 보면은 두 단어가 이제 꼬리표점 따라다니죠. 하나는 소세하고 하나는 처사라는 점. 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분들의 또 기록을 보면 거사라는 표현이 자주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을 보시면요. 네. 식사하시고 오후 되니까 좀 힘드시죠? 네. 빨리 끝내랍니다. 네. 먼저 이제 가족 관계를 보죠. 부친이 양사원이라는 분이고 엄마가 이제 신평송 씨입니다. 예. 중에서 이제 장남으로 1503년 연산군 9년에 태어났네요. 선대는 이제 양과동 쪽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남구가 되겠죠. 양과동 쪽이었던 것 같고. 양산보 선생이 태어난 곳은 이제 지금 우리 저쪽 동창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영산강 건너 창교라는 마을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지금 고인이 되신 양재영 씨하고 같이 이제 이 창교촌을 돌아다니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따라 이제 창암촌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생을 이제 55세로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창암촌은 현재 소세원 매표소 뒤편에 있습니다. 뒤편에 있고 지금은 이제 밭으로 변해 있고 은행나무가 아마 지금쯤은 은행잎이 거의 다 떨어졌고 은행이 지금 밭에 상당히 좀 쌓여 있겠네요. 거기가 창암촌입니다. 거기서 아마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까지 사셨던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지금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삶으로써 창암촌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거기 좀 26쪽에 지도가 하나가 있죠. 이것도 우여곡절을 거쳐서 입수한 자료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왼쪽에 보면 지금 이제 도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면에서 서면으로 내려가는 도로이고 그쪽에
하인댁이 있고 밑에 대문이 있죠. 대문. 그래서 대문을 들어오면은 외랑이 있네요. 외랑 사랑채가 되겠네요. 사랑채가 있고 가운데 연못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집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소세통로라는 한자가 적혀 있죠. 그 길을 통해서 소세원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소세원을 다니는 길이 아니라 현재 지금 대나무 숲속으로 소세원을 다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을 보시면 처가가 나와 있죠. 양산보 선생의 처가 광산김씨죠. 광산김씨이고 우리가 잘 아는 사촌 김윤재하고는 아주 친한 처남 매부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점, 거기 사진에 보면은 사촌 제실 입구 비석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사촌 제실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에 대해서 알아보죠. 양산보 선생이 어려서부터 아주 글공부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15살 된 아들을 정암 조광조 선생에게 데리고 가서 공부를 부탁을 시킵니다. 그래서 10대에 당대 최고 학자이자 정치가인 정암 선생의 문화생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1919년에 이제 혈량과가 설치가 되죠. 혈량과가. 그때 혈량과에 뭐라고 합니까? 합격이라면 좀 그러고 하여간 합격자 명단에 1차에는 들었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합격자 명단에 들지 못합니다. 임금이 안타깝게 여겨서 종이 30권을 주니까 그걸 받아 가지고 내려와서 주역을 인쇄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조광조 선생이 어린 10대 양산보 선생한테 소학을 공부하라고 적극 추천했습니다. 당시 소학은 당시 사립파들이 아주 중요시 여겼던 그런 교과서이자 당시 금서이기도 했던 거죠. 불온한 선비였을까요? 어쨌든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바뀝니다. 19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나서 스승이 이제 능성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능주로 이름이 바뀌죠. 능성으로 유배를 가니까 그 길을 따라 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와서 이제 뭐 관직에 재수배우도 나가지 않고 처사로 살았다라는 게 이제 양산보 선생의 일생이고, 어찌됐든 이리하여 양산보 선생은 기묘사림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중후반이라거나 명종 때가 되면은 이제 기묘사림들이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사면복권 돼가지고 다 이제 현직에 정계에 진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세력들이 결국은 을사사업을 겪으면서도 선조대의 사림정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정권 교체를 단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묘사림이다 하면은 조선 사회에서 상당히 위력을 지니는 닉네임이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죠. 소세원을 언제부터 지었을까인데요. 참고로 이제 이 소세원이나 양산보 선생에 관한 기록은 소세원 사실에 들어있는 시가 이제 주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은 시를 그대로 놓고 글을 쓴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번역을 해놓으면 글쓰기가 상당히 쉬워도 시 원문을 놓고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소세원을 얘기할 때도 시를 놓고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기나긴 글, 긴 글, 산문을 놓고 글을 쓰면 훨씬 매끄러울 텐데 그렇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 대략 20살을 넘기자마자 소세원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연도로는 1520년대 중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소를 왜 거기에다 정했겠느냐인데, 이거는 뭐 특별히 정한 건 아니고 어려서 봐두었던 곳입니다. 어려서 봐두었던 곳. 그래서 역시 크게 되실 분은 다른가 봅니다.
어려서 이제 밖에 놀러 나갔는데 오리가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니까 자기도 따라가봤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그 소세원 매표소 앞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저리 해가지고 이제 증암천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러니까 증암천 어디 있던 이제 어디쯤에 있던 이제 오리가 올라가니까 또르르 따라서 올라갔겠죠. 그래서 가보니까 아주 선경이 펼쳐져 있더라. 그래서 내 나중에 여기에다가 집 한번 짓겠노라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현재도 전에는 오리가 없었는데 요즘은 가시면 오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리를 지금 방사해 놓은 것도 다 까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한 1528년 정도 되면은 이제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죠. 뭐 초정, 소정이라는 말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534년 정도 되면은 꽤 아마 확충되었던 것 같아요. 송순 선생이 쓴 시를 보면은 여러 이제 구조물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30쪽 맨 밑에 시를 보면요, 뭐 소각이니, 정자니, 소교, 연못, 노동나무 이런 것들이 열거된 걸로 봐서 거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세원 수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31쪽을 보시면 이제 1540년대에 왕봉을 보게 되는 거죠. 42년에 면왕정이 이제 전라 관찰사로 이제 오는데 그때 좀 이렇게 도와주고 그럽니다. 뭘 도와줬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뭐 금일봉을 줬는지 김일봉을 줬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도와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1548년쯤에는 일단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하서 김민우 선생이 소세원 48형을 이제 지어주었죠. 뭐 하여튼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완공, 뭐 축하 인사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세원의 구조물을 이해할 때는 이 소세원 48형을 토대로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소세원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개인의 어떤 별소로 지어졌지만 사실은 호남의 살인들이 많이 이제 출입을 하였던, 그래서 호남 살인의 일종의 메카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죠. 이제. 처럼 이제 양산보는 이제 2주 1세대 만에 소세원가를 명문가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광대한 소세원을 건립하여 지역 엘리트들의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는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완이란 풍부한 경제력이나 화려한 관력이 아닌 기묘사화와 조광조의 근원을 둔 고고한 저리정신과 높은 도학정신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교육 인물로 이제 한번 가보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16세기는 이제 사림의 시대라고 이제 그럽니다. 사림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척신 정치에 대항하는 일종의 개혁 정치를 주창하는 그런 세력들이 되겠습니다. 이때 호남 사림들도 전국을 주도해 나가는 전국적인 명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 출신의 전국 명사들은 대부분 또 소세원 사람들하고 혈연, 지연, 학연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소세원을 빈번하게 출입을 하게 됩니다. 33쪽 중간 밑에 보면은 어떤 사람하고 우리 양산보 선생이 친했을까 했을 때는 여기 뭐 조광조, 송순, 김은우 이런 사람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대부분 사화를 겪게 됩니다. 척신의 탄압을 몸소 받았던 거죠. 그래서 기묘사화를 당한 사람으로는 조광조 외에 학포, 송천, 뭐 고봉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송천이나 고봉 이런 분들은 직접 사격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뭐 부친이라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화를 당했죠. 그 다음에 을사사화를 당한 사람으로는 송순, 김인우, 김영령 이런 분들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사화로 뭉친 이 인적 연마, 이것이 바로 양산보의 큰 어떤 교육 포대였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분들을 연령별로 나눠보니까 양산보보다 연상인분은 정암 뭐 이렇게 쭉 되고요. 그 다음에 동갑,
동갑은 이제 설강 유사, 자기 후가전을 지은 그분은 이제 동갑이고요. 반대로 연하인 사람, 이제 34쪽으로 넘어가 보죠. 연하인 사람은 이제 하서, 송천, 수하당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소건부터는 자신의 큰 아들, 그러니까 이제 큰 아들보다는 나이가 더 어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들을 역할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요. 좀 물적인 후원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송순이라거나 이제 사촌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교감을 나누신 분들이 있고, 또 후학으로서 따랐던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산포의 대표적인 교회 인물을 제가 표로 한번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이제 그 교육 인물을 크게 이제 세 영역으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소세원 건립을 후원하신 분이죠. 역시 이제 면함동 송순이 되겠죠. 특히 이제 송순 선생은 이제 관직에 이제 오래 있었고 또 오래 사셨죠. 장수도 하셨고 가사문학관에 그 군제기가 있는데 꽤 재산이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재정적인 지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35쪽에 보면은 또 남다른 인연도 있습니다. 남다른 인연. 송순의 고조분이 이제 송희경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일본을 이제 다녀오죠. 그래서 이제 그 다녀오가면서 쓴 시를 이제 묶어놓은 책이 일본 행록이라는 겁니다. 일본 행록. 근데 중간에 분실되어 버렸어요. 분실됐는데 이것을 이 양산포 선생이 남원에서 찾아다가 갖다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 분 사이에는 이런 남다른 인연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소세원에 후원해준 사람으로는 사촌 김은재가 있겠죠. 이분은 이제 아주 그 수령을 여러 군데를 많이 역임을 하셨고, 특히 나주목사로 계실 때는 이 그 기대승 선생이 편찬한 주조물록 이것을 이제 발간하는데 스폰을 했던 그런 이제 분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촌은 이 송강 전철을 제가 땡땡에서 발굴이라고 해놨습니다. 내가 발굴을 해서 환벽강 출입을 허용하신 분이고, 하여튼 뭐 그런 분입니다. 또 굉장히 재력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설화에 보면은 증왕천에다가 뭐 이렇게 다리도 놓고 보도 쌓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쓴 도움을 주고 그런 걸로 봐서 꽤 재력이 있었고, 그런 재력에 도움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학문적 교감을 나누신 분인데 역시 하서 김인호 선생님이겠죠. 7살 연하입니다. 연하인데 이 하서 선생이 젊었을 때 10대에서 20대 젊은 나이에 소세원을 자주 들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신재, 최삼두 이분이 이제 동복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글이 이제 장성에서 공부하러 다니면서 그 길 노산에 있는 소세원을 자주 들렸던 거죠. 자, 넘겨보시죠. 그래서 이제 소세원을 들려서 양산포 선생과 이제 도의로 교류를 하였고, 또 자녀 혼인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오시면 어떤 때는 달을 넘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돌아갈 일을 잊은 채 경서를 토론했다고도 합니다. 자, 하여간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빈번하게 교류하는 흔적은 하서 전집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서 전집을 보면 양산포와 관련된 시가 80수가 남아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위 그러니까 이제 그 양산포 선생의 둘째 아들이 고암 양자진과 관련된 시가 50수에 이릅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꽤 아마 두 분 사이에 가깝게 지냈다. 어느 시를 보니까 자기가 와서 이제 하서 선생이 소세원 와서 연못이 두 개가 있잖아요. 연못을 이렇게 보니까 부모도 자기를 알아본 것처럼 꼬리를 살랑살랑 치더라 이런 시도 있고 그럽니다. 애가 그런 그 관계를 시적으로 잘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후학으로서
양산보 선생을 따랐던 분이라면 고봉, 재봉, 송강 이런 분을 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봉 같은 경우는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단 만사가 있습니다. 양산보 선생의 만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은 부름을 기다리지 않고 찾아오곤 했다. 그러니까 불쑥불쑥 서세훈을 드릴 정도로 그렇게 와도 받아주고 그랬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덕이가 향기에 가득했다. 또 말이 깊어 뒷사람을 계시하였다. 이렇게 한 걸로 봐서 호봉이 보기에 소세처사가 덕이 높고 아주 고고한 의로움과 묵직한 말씀을 을사하셨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선배를 보내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깝게 지내신 분으로는 재봉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봉은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 탄핵을 받아가지고 이제 낙향을 했죠. 한 10여 년간 광주에 이제 계셨죠. 그때 이 소세훈 쪽을 굉장히 자주 오십니다. 자주 오시는데 그때 이 양산보 아들들하고 굉장히 이제 가깝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 양산보 선생을 또 따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재봉 선생이 10여 년간의 그런 불우한 낙향 생활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소세훈과 같은 공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의 어떤 격려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찾아뵙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뵌 적은 아마 1년 전인 것 같아요. 죽기 1년 전에 소세훈을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배웠다. 이런 이제 말이 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넘겨보시죠. 근데 그 재봉 유집에 만소세 거사라는 이제 그 만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양산보 선생의 졸기가 이제 첨부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거사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봉 선생 책 속에는 처사라고 그 당시는 하지 않고 거사라고 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 금시편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양산보 선생과 가깝게 지냈던 분 가운데는 송강, 정철도 있겠죠. 자, 내준말을 보죠. 내준말은 중간쯤, 내준말의 중간쯤을 보면은 살인정치를 여는데 기여하였던 공간적 장치로 우리 한국사 개설서에서는 서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의 등장은 소세훈 건립 한 세대 뒤의 일입니다. 사실이 이러하기에 빗자는 조선사회 정치사회적 발전 과정에서 16세기 전반 호남 누적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여러 곳에서 서원 건립 이전에 누적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사 개설서에 한 구절을 선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높은 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점에 대한 우리 지역의 연구자들은 분발이 필요하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